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수업은 글로벌 비교 노사관계입니다. 전공 선택 과목이고 3학점이죠. 우리 수업은 이 노사관계, 다른 말로는 노동관계라고도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와 다른 여러 나라의 노사관계를 비교해서 살펴보는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이걸 이제 노사관계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나 제도, 뭐 사회적 관습, 문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규범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규범에 대한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학교 수업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수업도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좀 진행을 해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다면 웬만하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면 수업 중에는 이 불필요한 만남이나 이동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작년 2학기부터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중간 휴식 없이 2시간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업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업이 50분 수업하고 뭐 10분을 쉬거나 또는 75분 수업하고 15분 쉬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 휴식 없이 쭉 진행을 해서 2시간 안에 수업을 끝내는 걸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이 약간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길어지더라도 되도록이면 2시간 10분 정도에는 끝내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할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이 이동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게 되니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잠깐 강의실 밖에 이렇게 다녀올 수는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 첫 수업 있죠. 학기 첫 수업은 학생들 참여가 참 저조하고 그리고 수강 정정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첫 주 수업과 시험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밖에 이 대면 수업 기간에 좀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 강의실 수업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병행 수업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녹화된 강의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강의 영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기 이 유튜브 채널에 올려 놓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면 온라인 수업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온라인 수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 주에 과제를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수업을 하는 도중에 이 과제의 주제를 알려주는데요. 이게 수업 끝날 때 이렇게 과제 주제를 말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강의 영상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뒷부분만 살짝 보고 과제만 제출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언제 과제 주제를 얘기하는지는 제가 정하지 않고 수업 도중에 아무 때나 이렇게 수업 그 출석 과제의 주제를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강의 영상을 다 듣고
그리고 강의 영상을 다 시청한 후에 그리고 나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대면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굳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는 그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은요, 시험 석차에 따라서 이 상대평가 비율에 그 맞춰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적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이 시험인데요. 시험 이외에 출석이나 과제와 같은 그런 다른 요소들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물론 출석과 관련된 뭐 부정행위를 했다라거나 또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곧바로 그게 성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오로지 시험을 기본적인 자료로 해서 그걸로 성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시험은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이 있는데, 저희 과목은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통합해서, 이제 한 번만, 그리고 이제 객관식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들어서 이제 중간 시험 보고 기말 시험 보자, 두 번 다 보자 한다면 두 번 다 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그러니까 통합해서 한 번만 실시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통합해서 한 번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객관식 시험이 60문항에서 120문항 사이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보통 한 70에서 80문항 정도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나누어서 보자 하면 이 80문항을 40문항, 40문항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시험 80문항, 기말 시험 80문항을 보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그리고 시험 범위는 나눠서 보게 되면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객관식이라고 했는데 주로 그 4개 지문 중에 정답을 고르는 사지선다형을 위주로 해서 여기에 맞느냐 틀리냐 하는 거죠. 동그라미냐 가세냐 이렇게 하는 진위 판단형 또는 이제 지금까지 그 선택 하는 학생들이 드물어서 거의 이제 그러니까 출제되진 않았는데 괄호 넣기 있죠. 괄호 넣기형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적절히 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지선다형 위주로만 하느냐, 그것만 하느냐, 아니면은 OX형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섞느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언제 볼 거냐, 또 어떤 형태로 문제를 출제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시험 일정이나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결정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이거 바뀌지 않는 거는 시험은 객관식이라는 거, 그리고 시험의 결과에 의해서 성적이 평가된다라는 거. 요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시험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많아요. 한 80문항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시험 범위도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번 학기에 그 수업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다가 문제의 난이도, 그 어려운 정도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 평가를 하려면 그렇죠. 조금이라도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라면 정말 운이 좋으면 그걸 맞출 수가 있잖아요. 몰라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도 좋은 점수를 맞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있죠. 이것처럼 이제 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운이 좋은 사람 그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운이 좋은 사람보다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문제의 난이도를 좀 높게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의 수를 좀 많게 한다거나 시험 범위를 넓게 하는 거 결국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이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 공부했는지 또 누가 더 많이 공부했는지 누가 더 성실하게 공부했는지를 평가하려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범위가 넓게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수를 또 더 많이 계속 늘리는 거고 또 문제의 난이도를 좀 상당히 높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실하게 공부하고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본 그 시험 점수가 성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시험 석차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점을 맞았느냐가 아니라 몇 등을 했느냐 뭐 이거에 따라 성적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일인데요. 먼저 사진입니다. 이게 매 학기마다 여러분들의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꼬박꼬박 이 대면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또 온라인 수업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을 볼 때 이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출석부에 있는 사진들 보면은 이게 출석부 사진들이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제출한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많이 다르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출석부에 있는 사진들은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해상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 또 안 좋은 점인데 어떤 경우에는 참 이게 알아보기가 힘든 정도예요. 그래서 아예 학기 초에 따로 이제 요즘 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했으니까 학기 초에 사진을 한 장씩 받아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뭐 증명사진이라든가 여권사진 이런 거 말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스마트폰으로 직접 셀카를 찍어서 그 찍은 사진을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사진 찍는 방법은요. 가로, 세로 1대1. 그러니까 가로하고 세로의 그 비율이 같은 거죠. 1대1 비율로 찍는데 이게 머리에서 어깨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가슴 윗부분까지 나오게 찍는 게 좋아요. 가슴 윗부분까지 나오게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모자와 마스크는 벗고 찍어야겠죠. 모자와 마스크는 벗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에 옷까지 벗고 찍어서 보낸 친구가 전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옷은 입고, 모자나 마스크는 벗고, 이렇게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꼭 정면으로 이렇게 마치 이제 우리가 증명사진 찍는 것처럼 정면으로 그렇게
아주 경직된 표정으로, 그러니까 정중앙으로 찍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옆으로 찍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얼굴에 그 옆면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찍는다거나 이러면 좀 그런 건 좀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은 제가 이런 건 좀 곤란하니까 다시 찍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답신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찍을 때 좀 확실하게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시험 감독관이 여러분들을 딱 보고서 사진 속에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좀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수업 안내 메일을 확인했다면, 그러니까 수업 안내 메일을 잘 확인을 하고 지금 이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네, 문자로 이렇게 셀카 사진을 보낸 후에 이 수업용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기 위한 개인 번호와 인증 번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개인 번호와 인증 번호를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이런 버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강의 영상 보러 가기가 있는데, 요거는 대면 수업이나 실시간 병행 수업이 아니라 강의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뭐 이제 지난 강의를 좀 복습을 해야겠다 해서 강의 영상을 다시 시청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사용하는 링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강의 영상을 찾아가면서 시청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시청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수업이나 다른 영상도 좀 섞여 있으니까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우리 이제 글로벌 비교 노사 관계 수업만 여기에 따로 이렇게 모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에서 재생 목록에 보시면 뭐 2022년 2학기 글로벌 비교 노사 관계 수업, 그 재생 목록 안에 바로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링크가 되도록 하는 그 버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의 영상 보러 가기입니다. 그 다음이 그 대면 수업 출석 체크인데, 이건 대면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출석 확인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수업 시간에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온라인 수업 신청인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기를 좀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리 온라인 수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신청을 했다고 해서 출석이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실시간 병행 수업에 참여하거나 또는 강의 영상을 시청한 후에 출석 과제를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자, 온라인 수업을 신청하는 사유는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특별한 제한은 없고 주로 코로나와 관련된 사안들이 문제가 많이 되겠지만 그 외에 뭐 다른 사유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신청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거 제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온라인 수업 신청하면서 간단하게 신청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문제는 그거죠. 왜 온라인 수업을 신청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라도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청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고, 또 신청 사유가 그게 진실한 신청 사유다, 그게 진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소명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출석 과제 제출하기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출석 과제를 제출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학습 현황 보기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수업 출석이라든가 과제 제출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온라인 수업 신청한 것들 그런 사항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한다거나 과제 제출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여기에 그 사항들이 여기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곳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수업 관련 자료를 제가 언제 올렸는지,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한 시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한 시간보다 이전의 자료들만 여기에 올라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그 링크를 하는 게 아니라 현황 보기 밑으로 쭉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쭉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나중에 뭐 시험 성적이라든가 이제 시험 답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뭐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로벌 비교 노사 관계 이 첫 주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야 할 일들인데요. 먼저 셀카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야 합니다. 수업 안내 메일을 확인을 하고 이름과 학번, 학과, 학년, 또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달라 했는데 이걸 아직 보내지 않은 학생들은 같이 셀카 사진 보낼 때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그죠? 이름, 학번, 학과, 학년, 이메일 주소 요거 이제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셀카 사진을 문자로 보내면 그 문자에 대한 답신으로 제가 개인 번호와 인증 번호를 알려주는데요. 이 번호들은 출석 체크나 출석 과제 제출, 온라인 수업 신청, 그리고 시험 답안지 확인이나 나중에 성적 이의 신청을 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지 않게 잘 좀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인증번호를 또 잊어버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졌다, 이게 다른 사람이 이걸 알게 됐다 하는 학생들은 저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이거를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겠죠. 다음으로는 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있잖아요. 이 단체 채팅방에 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 관련 공지사항이나 또 수업 자료 배포하는 거, 또 수업 운영이나 시험과 관련된 설문조사, 뭐 투표 이런 것들은 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 이것도 좀 되도록이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네, 구독 신청하고 또 강의 영상을 시청할 때는 네, 이 좋아요 버튼도 함께 꼭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생략하고 그냥 가는데 그러지 말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안에 단체 채팅방 가입하고 지금 이 유튜브 채널 구독 신청하고 이것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첫 주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강의 영상이 3개 있는데요. 이건 수업 안내 메일에서도 알려드렸죠. 이제 앞으로 진행될 수업의 어떤 배경 지식에 관한 거니까 요거는 이번 주 안에 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번 주 안에 꼭 강의 영상 3개 시청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출석 과제, 이번 주 출석 과제는 이 시청한 강의 영상 있죠. 그래서 위에 이제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간단한 소감과 인사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이 출석 과제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공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 이거 출석과제 쓸 때 내용을 작성할 때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 누가 쓴 거구나 다 알게 되면 좀 곤란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건 누가 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시라든가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마시고, 뭐 그런 내용들 있죠. 개인적인 내용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라든가 어떤 개인 그 카카오톡 개인톡 있죠. 그걸로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개인적인 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 출석 과제 작성할 때는 개인적인 내용은 그 안에 포함시키지,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포함시키지 말기를 제가 좀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제들을 좀 확인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삭제한다거나 그 부분을 이제 지우고 뭐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아주 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수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제를 작성할 때 작성자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처음부터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량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적당량 또는 뭐 이제 적정한 분량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떤 컴퓨터 화면으로 본다면 5줄에서 10줄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A4 분량으로 하면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 분량 있죠. A4 반장 정도, 반장보다 좀 더 적게. 그래서 한 A4 용지로 했을 때 5줄보다는 좀 많고 한 10줄 정도, 뭐 요게 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19년 글로벌 비교노사 관계 수업을 하면서 제가 별도로 그 민법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민법 특강은 물론 이제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 민법 과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강 형태로 좀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 좀 온라인 수업 형태로라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온라인 수업 형태로라도 좀 민법 특강을 진행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방학 때도 쭉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노동법과 함께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이죠. 또 법무사, 변리사, 뭐 변호사 뭐 이런 시험이나 아니면 법원 공무원 시험에 중요한 과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시 공인노무사 시험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변리사, 법무사, 뭐 변호사 아니면 로스쿨 진학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다, 아니면 민법 과목 자체에 대해서 나는 좀 관심이 있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통화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민법 특강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진행을 할 생각이고, 온라인 수업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수강하는 사람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봐서 그래서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결정을 해서 10월부터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단체 채팅방에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주차에 해야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추석 명절 끝나자마자 라서 아마 온라인 수업 신청하는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네,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